자, 재테크나 빚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은 넘쳐나는데 도대체 뭘 따라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바로 그 복잡한 문제들을 제가 한번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빚. 과연 이게 불을 싹게 해주는 엄청난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위험한 덫일까요? 진짜 재밌는 건요. 금융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거물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180도 다른 답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네, 바로 데이브 램지와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한 명은 빚은 적이다, 무조건 없애라 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아니 좋은 빚은 최고의 자산이다, 활용해라 라고 하죠. 와, 이건 뭐 진짜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 이 두 거인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데이브 램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램지가 제시하는 길은 바로 안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복잡한 재정 문제로 방향을 잃은 사람들한테 뭐랄까 아주 명확한 지도를 그려주는 거죠. 이것만 따라오면 돼 하고요. 그 여정의 핵심은 바로 절제와 규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겁니다. 램지의 철학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절제. 그의 모든 시스템은요, 정말 빚더미에 앉아서 나 이제 어떡하지? 하는 그런 재정적인 혼돈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보수적이지만 확실한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절제라는 한 단어입니다. 램지의 핵심 신념은 정말 강력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소득이 바로 부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런데 그 돈을 이자 갚는 데 써버리면? 그건 그냥 내 미래를 은행에 갖다 바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거죠. 정말 와닿지 않나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부채 눈덩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빚을 액수 순서대로 쫙 적어요. 그리고 제일 만만한 놈, 제일 작은 빚부터 아주 그냥 집중 포화를 퍼붓는 거죠. 너부터 끝낸다 하고요. 그걸 딱 갚고 나면 해냈다 하는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그 힘으로 다음 빚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요. 사실 수학적으로는 이자 높은 것부터 갚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램지는 아는 거죠. 돈 관리는 수학이 아니라 심리전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램지 방식의 핵심은 이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재정적 평화, 빚 걱정 없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빚이나 할부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쓰는 습관을 바꾸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최고의 처방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램지가 안내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을 걸어봤습니다. 이제 안전벨트 매세요. 완전히 다른 행성으로 떠날 시간이니까요. 빚을 이용해서 부의 규모를 폭발시켜라고 외치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세계로 한번 점프해 보겠습니다. 기요사키 철학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개념이 있습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 그는 절대 모든 빚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 예를 들면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 같은 걸 사려고 빌린 돈은 그건 좋은 빚이에요. 반대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들, 뭐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할부금 같은 건 그건 나쁜 빚이죠. 이 구분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럼 기요사키가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목표는 딱 하나, 바로 귀경주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쳇바퀴 돌듯이 월급날만 기다리며 사는 우리 같은 직장인들의 삶을 말하는 거죠. 기요사키는 좋은 빚을 지렛대 삼아서 부동산이나 사업체 같은 자산을 계속 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나 배당금 같은 수입이 내 월급 없이도 내 생활비 전부를 감당하고도 남게 되면 바로 그때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귀경주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램즈처럼 아끼고 절제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건 레버리지, 즉 남의 돈을 지렛대 삼아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길이죠.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게 좋은 투자 물건인지 분석할 줄 알아야 하고 위험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해요. 한마디로 금융 공부를 제대로 한 준비된 투자자를 위한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선택은 명확해 보입니다. 안전이냐, 규모냐, 램지냐, 기요사키냐. 그런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어쩌면 이 둘의 논쟁보다 더 근본적인 그래서 돈을 왜 버는데 하는 그 목적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램지와 기요사키는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즉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도대체 돈이 왜 필요한가?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제3의 길, 바로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말이죠. 이 청지기 정신은 사실 아주 오래된 지혜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은 돈이 그냥 우리가 쓰는 도구가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의 핵심이에요.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죠. 이 관점에서는 우리는 돈의 최종 주인이 아니에요.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원을 잘 관리하라고 위임받은 관리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집주인이 집을 맡긴 집사처럼요. 이렇게 보면 돈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다른 사람을 돕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올가매고 지배하는 무서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오해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정확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향한 끝없는 탐욕, 그 사랑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철학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램지, 기요사키, 그리고 청지기 정신.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길은 대체 뭐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나만의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기요사키 본인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금융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데이브 램지 조언이 더 현명해요. 근데 금융교육 제대로 받고 경험 많은 사람이라면 제 조언이 더 나을 수 있죠. 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세 가지 길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램지는 빚을 적으로 보고 절제를 통해 재정적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빚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 딱이죠. 반면 기요사키는 빚을 도구로 보고 레버리지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건 공부를 많이 한 투자자들을 위한 길이고요. 그리고 청지기 정신은 빚을 우리 삶의 목적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보고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바탕이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램지와 기요사키는 우리에게 어떻게 돈을 관리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학인 청지기 정신은 우리에게 왜 돈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돈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재정적 결정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나침판이 될 겁니다.